그 나이에 그런 말 믿고 다 털어놨냐? 친구라더니 내 얘기를 온 동네에 떠벌리고 다녔어. 결국 잘 되면 질투하고 안 되면 모른 척하더라. 노년에 가장 위험한 건 병도 돈도 아닌 가까운 친구의 배신입니다. 겉으론 위로를 건네고 뒤에선 당신의 이름을 팔고 불행을 흥미거리로 삼는 사람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의 친구가 독이 되는 6가지 이유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끊어야 할 사람이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노년의 친구가 독이 되는 이유는 내 도움을 배운 망덕으로 갚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도왔습니다. 병원 갈 때 손잡아줬고 돈 없다고 하기에 통장도 열었습니다. 밑반찬 나눠주고 외로워 보일까봐 먼저 전화도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친구가 조금 여유로워지자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모른 척, 외면, 심지어 비웃음이었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고마워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마치 원래부터 자기 힘으로 일어선 것처럼 굴었던 그 태도였습니다. 도와준 게 후회되고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덜 상처받았을 거란 생각만 남았습니다. 노년엔 시간도 건강도 돈도 적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들을 나눠준 대가가 배신과 무시라면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가장 깊고 오래갑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접근해 도움을 받다가 다 받은 후엔 나를 불편한 존재로 대하는 사람. 그건 친구가 아니라 기생충입니다. 그런 관계를 계속 품고 가면 남은 노후가 지옥으로 바뀝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0세 이마자 씨는 몇 해 전 남편이 쓰러진 후 병간호에 전념하며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친구 김 씨가 찾아왔습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돈도 없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야. 하루만이라도 애 좀 맡아줄 수 있을까? 임 씨는 망설임 없이 도와줬습니다. 손주도 돌보며 집안일까지 도와줬고 심지어 몇 달간 생활비로 100만 원도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임 씨는 김 씨의 뒤를 봐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김 씨가 다시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요양원에 들어갔고 아들은 취직을 했고 집도 정리되어 생활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김 씨는 점점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임 씨가 먼저 연락을 하면 바빠서라며 대충 넘기기 일쑤였고 동네 모임에서 마주쳤을 때도 눈도 안 마주치고 지나쳤습니다. 심지어 다른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다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지. 남 도움 받은 적 없어. 임 씨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한 해 동안 나는 뭐였나? 그날 밤 임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도와줄 땐 그렇게 매달리더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날 버리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노년에 가장 지켜야 할 건 내 마음입니다. 도움은 조건 없이 줄 수 있어야 하지만 그걸 짓밟는 사람에겐 다시는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을 짐으로 여깁니다. 노년의 친구는 고운 말보다 기억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베푼 것을 잊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은 당신의 미래를 더럽히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선을 그어야 할 때입니다. 배은 망덕한 친구는 단호히 끊어야 당신의 인생이 깨끗해집니다. 남은 세월 누구를 믿고 누구를 거를지 지금이 판단할 시간입니다. 두 번째, 노년의 친구가 독이 되는 이유는 내 불행을 은근히 즐기기 때문입니다.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털어놓을 사람이 있다는 건 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말에 걱정하는 척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론 웃고 있다면 그건 잔인한 독입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잖아. 나는 더 심했어. 넌 아직 나은 거야.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내 불행을 확인하고 안심하려는 잔인한 속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속으론 다행이다. 저 사람도 무너지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래, 이제 나랑 비슷해졌네라고 웃는 사람.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불행의 관객입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 때 같이 아파하고 슬플 때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일부 사람들은 내 고통을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씁니다. 그 사람에게 나의 슬픔은 공감의 대상이 아니라 속 시원한 구경거리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이런 감정 기생충 같은 인간은 더 가까이 파고듭니다. 나만 불행한 줄 알았는데 너도 그렇구나. 그 말의 뒤엔 늘 이상한 안도감과 조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72세 유경자 씨는 얼마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는 평소 절친하던 친구 박 씨에게 의지하며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박 씨가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듯 보였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고 울고 웃으며 지내는 듯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박 씨의 말이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아플 땐 고생도 덜 했잖아. 나는 남편 수발만 5년 했는데 넌 금방 보내서 오히려 편해졌잖아. 자식들이 바쁘다 해도 연락은 오지. 나는 아예 없는 줄 알아. 위로인 줄 알았던 말들이 사실은 비교와 조롱, 그리고 우월감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동네 다른 사람들에게도 박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자도 이젠 알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결국 똑같이 고독하게 늙어가네. 이 모든 말을 들은 유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내 불행을 음미하는 듯한 독한 말들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유 씨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고통이 저 사람한텐 흥밋거리였구나. 그리고 핸드폰 연락처에서 박 씨의 이름을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상처는 낫는데 오래 걸립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더 깊고 더 오래 가슴을 짓밟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 불행을 함께 짊어지려는 사람이지 내 고통을 비웃고 비교하며 안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울어주는 친구 하나만으로도 노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고통을 즐기며 나를 망가뜨리는 사람 하나만으로도 노후는 지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내 불행에 웃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진짜 친구는 내 눈물이 자기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두지 않습니다. 노년엔 함께 우는 사람만 곁에 두고 속으로 웃는 사람은 과감히 내쳐야 합니다. 당신의 마지막 인생을 누가 박수치고 누가 비웃는지 눈을 크게 떠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노년의 친구가 독이 되는 이유는 내 이름을 팔아먹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곁을 지킨 친구라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리 없어라고 굳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듣기 싫은 소문이 내 귀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 너 이름 대고 어디서 돈을 빌렸다더라. 내가 보증 섰다며? 아니 너랑 그렇게 친하다더니 그 얘기를 왜 몰라? 그제야 알게 됩니다. 내가 믿었던 친구가 조용히 내 이름을 팔고 다녔다는 사실을. 노년에 쌓은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 일하며 성실히 살아온 내 신용, 사람들과의 신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바로 내 옆에 앉아 커피 마시던 친구였다는 점입니다. 내가 누구랑 친하다, 걔가 나 도와줄 거다, 나 대신 전화해 달라는 식으로 당신의 이름은 친구의 입을 통해 온갖 이권과 구걸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7세 오정혜 씨는 은퇴 전 교직에 있었습니다. 평생 근면하고 말조심하며 살아온 덕분에 지역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쌓았습니다. 그 평판은 오 씨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었습니다. 은퇴 후엔 조용히 집 근처에서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동창생 김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나 요즘 좀 어려워. 혹시 너 이름 좀 써도 될까? 오 씨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 오래된 사이잖아. 내가 아는 사람한테 사업 좀 해보려는데 내 이름만 얘기하면 믿고 도와줄 것 같아서 그래. 오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건 안 돼. 그런 건 신뢰 문제야. 그런데 몇 주 후 마트에서 누군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혹시 오정혜 선생님 맞죠? 김 씨가 선생님이랑 절친이라고 해서 저희가 돈 좀 빌려드렸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오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보증을 섰다고요? 알고 보니 김 씨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나 오정혜랑 고등학교 동창이고 그 사람은 나를 가족처럼 여긴다며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정혜 선생님 지인이라는 이유로 경계심을 풀었고 김 씨는 그 틈을 타 돈을 빌리고 부탁을 남발했습니다. 오 씨는 결국 동네에서 난처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해명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누군가는 끝까지 오 씨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친한 사이면 한 통의 연락쯤은 해줬겠지. 신뢰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 씨는 베란다에 나가 조용히 속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믿은 내가 바보였다. 그 뒤로 오 씨는 연락처를 정리했고 누구에게도 쉽게 내 이름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년의 평판은 생명입니다. 젊었을 때야 실수해도 회복할 시간이 있지만 노년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내 이름이 잘못 쓰이면 수십 년 쌓아온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망가뜨리는 건 멀리 있는 사기꾼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 있습니다. 노년엔 입보다 등 뒤가 조용한 친구, 이름을 팔지 않고 가치를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된 사이더라도 인생에서 과감히 정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네 번째, 노년의 친구가 독이 되는 이유는 나를 친구가 아닌 경쟁 상대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같이 늙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주름도 함께 늘고 약봉지도 함께 늘고 걱정도 함께 나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기회만 되면 내 삶을 은근히 깎아내립니다. 그 나이에 그 정도면 뭐 그냥저냥이지. 내 딸은 아직도 그 직장 다녀? 요즘 그런데 잘 안 뽑던데? 칭찬인 듯 조롱하고 위로인 듯 평가하는 말투. 가까운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나는 그 사람의 비교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년의 삶은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자식이 더 잘 됐는지, 누가 연금을 더 받는지, 누가 더 건강해 보이는지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친구라는 이름으로 나를 내려앉히고 자기는 올라서려 합니다. 말끝마다 난 아직 이런 거 혼자 다 해라며 우월감을 드러내고 넌 그런 걸 왜 몰라? 하며 당신의 무지를 부각시킵니다. 이런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내가 초라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숨막히는 비교 게임이 됩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사는 71세 최분자 씨는 평생 남편 내조하고 자식 키우며 조용히 살아온 분입니다. 특별한 직업도 없었지만 소소하게 텃밭 가꾸고 손주들 간식 챙겨주는 걸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 최 씨에게 유일한 즐거움은 동네 친구 김 씨와의 주 1회 점심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김 씨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요즘 바빠.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느라. 나 혼자 버스 타고 서울도 다녀왔어. 너는 아직도 딸이 모시고 다니지? 대화는 늘 김 씨가 이뤄낸 성취와 활동으로 시작되고 최 씨의 말은 중간에 잘리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같이 갔던 병원 대기실에서 간호사가 김 씨에게 두 분 친구세요? 하고 물었을 때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혼자서도 다 잘해요. 그냥 친한 이웃일 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최 씨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최 씨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밑에서 뭐라도 배우는 줄 아나 봐. 나를 친구가 아니라 수치로 여기는 것 같아. 그 뒤로 최 씨는 모임을 끊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더라도 비교당하며 먹는 밥보다는
훨씬 맛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친구는 경쟁 상대가 되어선 안 됩니다. 자랑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사람 옆에 오래 있다 보면 내 자존감이 조용히 침몰합니다. 내가 행복한 순간에 시샘의 눈빛을 보내는 사람, 내가 아픈 날에 은근히 안도하는 사람, 그런 친구는 가면을 쓴 적입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될 때 같이 웃고 내가 무너질 때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오래된 사이도 잘라내야 할 독입니다. 다섯 번째, 노년의 친구가 독이 되는 이유는 내 얘기를 퍼뜨리는 친구가 결국 나를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사람이 어느 날엔가 당신의 고통을 입에 담긴 소문거리로 만들고 있었다면 그 순간부터 그 친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노년엔 누구보다 조심해야 할 존재가 입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위로하는 척, 공감하는 척, 눈물을 닦아주는 척 다 하면서도 당신의 고백을 동네북처럼 떠벌리고 다닙니다. 걔 요즘 우울하대. 남편 죽고 나서 생활이 엉망이라더라. 아들이 연락을 안 한대. 한마디로 당신의 아픔을 술안주로 삼는 배신자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고백은 깊어지고 상처는 오래갑니다. 젊을 땐 잠깐 지나가는 얘기였던 것이 노년에는 내 삶의 존엄과 직결되는 민감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장 가까운 친구가 퍼뜨린다면 그건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는 폭력입니다. 마음 놓고 털어놓은 이야기가 온 동네 입에 오르내리고 결국 내가 모임에서 외톨이가 되는 그 순간 뒤에서 칼을 꽂은 사람은 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8세 조순자 씨는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자식들은 미국과 제주도로 떠났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지인을 통해 같은 연령대의 친구 장 씨를 알게 됐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마음도 맞아 둘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조 씨는 외롭고 힘든 마음을 조금씩 장 씨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들한테 몇 번 돈 좀 보내달라고 했다가 차단당했어. 요즘 밤마다 약 먹지 않으면 잠도 안 와. 남편 돌아가신 날 내가 혼자 술 마신 거 아직도 기억나. 조 씨는 장 씨를 인생 마지막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상하게 자신을 동정하는 듯한 말투 힘들지 않으세요? 라는 어색한 관심, 그리고 뒤돌아섰을 때 들리는 수군거림,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 함께하는 자매 모임에서 어떤 여자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 미국 사는 아들이랑 연락 끊겼다면서요? 요즘 힘드시겠어요? 그 순간 조 씨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장 씨에게만 털어놓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지, 어떻게 내 가장 부끄러운 상처를 공공연히 말할 수 있는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조 씨는 장 씨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 얘기 누구한테 말했어? 돌아온 답은 더 기막혔습니다. 그냥 나 걱정돼서 조언 좀 구했을 뿐이야. 내가 그렇게까지 화낼 줄 몰랐어. 순간 조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준 진심을 자기 입에 장식품으로 썼구나. 그리고 그날 이후 조 씨는 장 씨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모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근처 공원을 매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혼자 음소거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울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에게도 내 속 얘긴 안 해. 조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그 사람한테 속 얘기 털어놓은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외로워도 얘기하지 말 걸 그랬어. 노년엔 마음을 나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입이 가벼운 친구는 절대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노년의 친구가 독이 되는 이유는 나이 들어 술값 밥값을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웃으며 계산했습니다. 내가 오늘 낼게. 넌 다음에 내. 그 말 한마디에 뭔가 훈훈한 정이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오지 않았고 한 번만은 반복됐으며 결국 매번 지갑을 여는 건 나였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뻔뻔해지는 친구, 돈을 내는 사람은 늘 같은 사람, 계산서가 나올 때마다 화장실로 사라지는 인간. 이런 친구는 위로가 아니라 당신 지갑을 파먹는 기생충일 뿐입니다. 노년에 가장 지켜야 할 건 자존감과 경제력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계속 계산을 떠안다 보면 어느새 내가 당연히 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돈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무게입니다. 한쪽만 계속 지불하는 관계는 우정이 아닌 착취입니다. 더 이상 돈 얘기 꺼내면 치사해 보일까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말해야 할 때는 말해야 합니다. 아니면 당신은 평생 돈 내주는 호구 친구로 소비될 뿐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70세 안정자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어렵게 노후를 준비해 왔습니다. 조심조심 모은 퇴직금 일부와 국민연금이 유일한 수입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인 최 씨와 연락이 닿았고 우리 나이도 있는데 자주 보자는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처음 몇 번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옛날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걱정까지. 그런데 문제는 식사할 때마다 계산을 자꾸 떠넘기는 최 씨의 태도였습니다. 야, 내가 공무원 연금 받는다며 넌 여유 있잖아. 나는 사업 접고 어렵다. 오늘은 내가 낼게라던 말은 단 한 번뿐이었고 이후엔 늘 내가 다음에 밸런스 맞출게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가도 식당에 가도 심지어 노래방까지 간 날에도 항상 계산은 안씨 몫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자 마음속 불쾌함이 쌓였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여름이었습니다. 최 씨가 내 생일인데 같이 소주 한잔하자고 해서 소박한 한정식집에 갔습니다. 안 씨는 케이크도 사가며 준비했지만 계산할 때가 되자 최 씨는 휴대폰 통화를 하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미안, 나중에 내가 꼭 살게. 그날 밤 안 씨는 처음으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나를 친구로 여긴 게 아니라 돈 나올 구멍으로 본 건 아닐까? 그리고 다음 날 안 씨는 그 친구에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앞으로 만나는 건 좀 줄이자. 나도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야. 미안. 그 이후 최 씨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안 씨는 처음엔 허전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지갑을 열 때마다 쌓이던 감정의 찌꺼기가 사라지자 몸도 덜 지쳤습니다. 노년에는 기분 좋은 만남이 아니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을 떠넘기는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피로해집니다. 당신이 번 돈은 자식보다 더 귀한 당신의 시간과 건강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그 귀한 돈을 계속 소모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호구처럼 밥 사고 커피 사고 술 사고 나서 얻는 건 우정이 아니라 잔고 마이너스와 자존감 손실입니다. 나이 들어 관계는 무겁고 돈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계산할 때 갑자기 화장실 가는 친구, 넌 여유 있잖아 라는 말로 부담 떠넘기는 사람, 생색만 내고 계산은 안 하는 인간. 그 사람은 당신의 삶을 함께 나눌 친구가 아니라 당신의 지갑을 털어가는 도둑입니다. 지갑을 닫고 나면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구분됩니다. 이제는 돈보다 나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할 때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